미국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의 선두주자라 자부하던 인류학 교수가 딸의 변화를 통해 마주한 새로운 현실, 그리고 그녀의 20년간 쌓아온 학문적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서구 중심의 문화적 우월감이 도전받고 있는 지금, 그 흐름의 중심에는 아주 독특한 나라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문화는 흐름이 아닌 계층이 있는 법이죠. 오늘 우리는 글로벌 문화 헤게모니와 그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강당에서 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단 위에 서서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감 있게 강의를 이어갔죠. 제 이름은 클레어 리빙스턴,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문화인류학과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며 글로벌 문화 전이와 정체성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문화적 우월성은 단순한 가치 판단이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서구 문명이 동양 문화보다 우위에 있었던 이유는 개방성과 진보적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 교수 몇 명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 연구는 학계에서 상당한 존중을 받고 있었고, 특히 서구 문화의 확산과 영향력에 관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연구실 책상에 앉아 다음 강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아시아 지역 문화 확산에 관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관한 장은 꽤 두꺼웠지만 한국 부분은 얇기 그지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문화는 연구 가치가 크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순히 서구 문화와 일본 문화의 혼합에 경제 성장이 더해진 복제품 같은 느낌이랄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6시. 딸 조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간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5년, 16살 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탓에 조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조앤은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입니다. 물론 요즘은 사춘기라 조금 말수가 줄었지만 그건 모든 10대들이 겪는 과정이라 생각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낯선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닌.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 유럽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조앤의 방 쪽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죠. 복도를 지나 조앤의 방문 앞에 섰을 때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조앤은 깜짝 놀라며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닫았어요. 엄마, 언제 왔어요? 조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음악 듣고 있었니?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죠. 그냥 새로 알게 된 노래예요. 조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논문을 검토하면서도 계속 그 낯선 음악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아시아 언어 같은데. 일본어는 아니었어요. 중국어도 아니고. 설마 한국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조앤이 왜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마 단순한 호기심일 테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문화, 인류학자로서의 직감은 무언가 더 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앤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 시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주말에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가끔 들어보면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조앤의 방을 지나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보게 되었는데 벽에 낯선 얼굴들의 포스터가 가득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젊은 남성들과 화려한 의상을 입은 여성들, 분명 미국인이 아니었죠. 용기를 내어 조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글 연습장이 펼쳐져 있었고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문자들이 정성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책도 보였죠. 저녁 식사 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조앤, 너 한국에 관심이 생겼니? 조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관심이 생겼어요. K-팝이라고 하는데 정말 멋져요. 왜 하필 한국이야? 학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훨씬 중요한데. 나도 모르게 학자적인 판단이 튀어나왔습니다. 조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야기와 감정, 가치가 있어요. 엄마는 모든 걸 학문적 가치로만 판단하시네요. 조엔, 엄마는 그저 내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실용적인 중국어나 스페인어를 배우는 게 더 도움될 거야. 엄마는 언제부터 감정 없는 계산기였어요? 조엔의 날카로운 반박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조엔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감정 없는 계산기. 학문적 객관성을 중시해온 내게 꽤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인류학자로서 이 현상이 단순한 10대의 변덕인지 아니면 더 깊은 사회적 변화의 징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캠퍼스 카페에서 중국문화학과의 리처드 쿼 교수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처드는 20년 넘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쳐왔으며 베이징 대학에서 연구한 경력도 있는 석학이었죠. 리처드, 혹시 최근 학생들의 아시아 문화 선호도에 변화가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한숨을 쉬더니 머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치채셨군요, 클레어. 솔직히 말해서 중국어 수업 수강생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줄었어요. 반면에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재촉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정원이 늘 초과돼서 추첨으로 학생을 뽑는다더군요. 믿기 어렵죠?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인 중국의 언어보다 한국어가 더 인기라니. 리처드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자로서 주관적 인상보다 객관적 데이터를 중시하는 나였기에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관련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각국 대학의 한국어 수강생 수는 지난 5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중국어와 일본어는 정체되거나 감소 추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문화 콘텐츠 수출 통계였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5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음악, 드라마, 영화 부문에서는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었죠. 미국 주요 미디어에서도 한국 드라마, 음악, 뷰티, 음식 관련 키워드가 검색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키워드는 혁신, 감성, 스타일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권력, 개인주의, 소비와 같은 단어와 연관성이 높았어요. 이 데이터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서구 중심의 문화 우월성이라는 관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지만 어머니로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조엔의 한국 문화 열정이 단순한 일시적 취향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칠 근본적인 가치관 변화인지 불안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조엔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 중이었습니다. 조엔, 잠깐 얘기 좀 할까?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조엔은 재생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한국 문화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니? 솔직히 엄마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조엔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국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표면적으로는 현대적이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가치, 노력, 존중과 같은 전통적 가치가 살아있어요. 모순 같지만 그게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런 가치는 다른 문화에도 있잖아. 왜 하필 한국이지? 한국은 그런 가치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해요. 억압적이거나 구시대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조엔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교 외국어 문화제에서 한국어 낭송 대회에 참가하려고 해요. 도와주실래요, 엄마?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류학자로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라고 가르쳐왔으면서 정작 내 딸의 선택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제야 나 자신의 모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도와줄게. 그런데 엄마는 한국어를 모르잖아. 괜찮아요. 엄마의 지지만 있으면 돼요. 조엔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누가 강대국이냐보다 누가 더 많은 감동을 전달하느냐의 시대예요.
처음에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앤의 미소를 보며 조금씩 그 뜻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 문화제가 다가오면서 조앤은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밥을 먹으면서도 한국 드라마를 봤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몰입의 수준이 되었어요. 대학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의 대화 속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들렸고 캠퍼스 카페의 메뉴판에도 불고기 샌드위치, 김치 타코와 같은 퓨전 음식이 추가되었죠. 심지어 대학 신문에는 한류 열풍, 스탠퍼드를 강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문화적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과거라면 당연히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나 일본이 대부분이었겠지만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학문적 토대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서구 중심의 문화적 관점이 이제는 수정이 필요한 시점인 걸까요? 문화 인류학자로서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앤이 드디어 외국어 문화제에서 낭송할 한국시를 완성했다며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앤의 낭송을 들었습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리듬감과 억양의 감정이 실려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낭송이 끝나고 조앤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엄마? 아름답게 들렸어. 뜻은 모르겠지만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는 떨어진 꽃잎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이 있어요. 조앤이 설명했습니다. 그렇구나. 말끝을 흐렸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로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관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LA 코리아타운에 가보고 싶어요. 문화제 끝나고 같이 가볼래요? 조앤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 아내 학자는 객관적 관찰자로서 이 현상을 가까이서 볼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로서는 딸의 한국 문화 집착이 더 깊어질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조앤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엄마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구나. 조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과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심리적 거리가 느껴졌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또 전문가라는 자만심으로 조앤의 관심사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코리아타운 방문이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우리는 LA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조앤은 계속해서 한국 음악을 틀어놓고 가사의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계속 듣다 보니 멜로디가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인상은 이질감이었습니다. 거리의 간판들은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었고 미국 땅에 있지만 전혀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학자로서는 흥미로웠지만 미국인으로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로 갈 곳은 여기예요. 조앤이 신나게 외치며 한 식당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오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더 놀라운 건 손님들이 다양한 인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이곳은 한국식 치킨으로 유명해요. 미국 프라이드 치킨과는 완전히 달라요. 조앤이 설명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사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테이블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활기차고 편안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 치킨은 정말 맛있었거든요. 바삭한 튀김옷과 다양한 양념의 조화가 환상적이었고 생맥주와의 조합도 완벽했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로서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적 소통의 매개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니 다른 느낌이었어요. 엄마, 어때요? 조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이런 맛은 처음이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조앤은 나를 화장품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이곳 역시 사람들로 붐볐고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놀랍게도 남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한국어로 말을 걸자 조앤이 유창하게 대답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내 딸이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동시에 묘한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우리는 한국 서적으로 가득한 서점, 화려한 조명의 노래방,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팬 모임이 열리고 있는 카페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어떤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정적으로 드라마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저 백인 여성은 한국 드라마 리뷰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조앤이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구인이 아시아 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깊이 몰입하고 전파하는 현상은 새로웠거든요. 더 이상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나 이국적인 취향의 차원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그릴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 신기했고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오래된 편견과 달리 한국 음식은 풍부한 맛과 다양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것이 깨지는 느낌이야.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는 너무 달라. 코리아타운 방문 이후 내 안에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한국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고 식사할 때는 코리아타운에서 맛본 음식이 생각났죠. 무엇보다 조앤과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관심사를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치부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이 드라마 한 편만 같이 볼래요? 어느 저녁 조앤이 제안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논문 검토해야 한다며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소파에 앉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드라마는 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였는데 놀랍게도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성장이 보편적이면서도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문화인류학자로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작동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한국 사회의 위계 질서와 공동체 의식이 드러났고 갈등 해결 방식에서는 서구와는 다른 접근법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재미있죠? 드라마가 끝나고 조앤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깊이가 있구나.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지는 거예요. 화려한 외형 속에 가치와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조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대학에서 리처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통한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는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클레어, 나도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내년부터는 중국 한국 문화 비교 강의를 개설하려고 해요. 이미 학과장의 승인을 받았죠. 정말요? 대단한 결정이네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단지 현실을 인정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듯이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리처드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로서 문화의 유동성과 변화를 강조해왔으면서 정작 내 자신은 고정된 시각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서구 중심의, 더 정확히는 나 중심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조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어플 좀 알려줄래?
나도 기본적인 건 배워보고 싶어. 조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한국어를? 그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어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앤은 행복한 표정으로 내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자기 전에 15분씩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웠죠. 발음이 서툴러 조앤이 웃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과 교수 회의에서도 변화된 시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몇몇 동료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물론 대부분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 한류 현상에 관한 논문을 쓰고 싶은데 지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업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과거라면 더 중요한 문화적 현상을 연구하라고 조언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함께 연구해보죠. 내 안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학문적 우월감이나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조앤이 있었죠. 조앤의 외국어 문화제가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매일 열심히 연습하는 조앤의 모습에 어머니로서 괜스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쓴 책과 논문들보다 이렇게 열정을 다해 뭔가에 몰입하는 딸의 모습이 더 값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제 당일, 대학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다양한 언어의 노래와 시 낭송, 춤 공연이 이어졌고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죠. 조앤의 차례가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이 찼습니다. 무대에 오른 조앤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조앤이 낭송을 시작했고 비록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리듬과 억양에 담긴 감정은 분명히 전해져 왔습니다. 낭송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고 조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조앤. 공연이 끝나고 만난 조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응원해주셔서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다음 주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누구?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훈이라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스탠퍼드 인문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봉사활동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귀고 있어요.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놀라움, 걱정,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까지. 내 딸이 외국인과 교제한다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학자로서는 문화 간 교류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로서는 다른 시각이 있었죠. 그래, 만나보고 싶구나. 망설임 끝에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지훈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내심 긴장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일지, 문화적 차이는 어떨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예상과 달리 매우 예의 바르고 지적인 젊은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 조앤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반가워요. 가능한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훈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의 지적 깊이와 예의 바른 태도에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는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할리우드 영화, 팝 음악, 패션 등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한국 문화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의식, 어른에 대한 존중,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한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K-팝,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통해 전파되고 있어요.
지훈의 설명은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웠습니다. 내가 연구해온 문화전이 이론과도 맞닿아 있었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훈은 한국의 가족문화, 교육 시스템, 사회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 역시 서구 문화의 특성과 변천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교적 대화가 아닌 깊이 있는 문화적 교류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최근에 읽은 교수님의 책 문화의 수렴과 확산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문화적 헤게모니에 관한 장은 제 시각을 넓혀주었습니다. 지훈의 말에 놀랐습니다. 내 책을 읽었다니, 그것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니 감동적이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지훈은 능숙하게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조앤과 대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세계, 문화적 경계가 희미해지고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는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지훈과의 만남 이후 내 안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사례를 더 많이 포함시켰고 글로벌 문화 흐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했어요. 조앤과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고 때로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문화적 맥락을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학기 특별 강의로 글로벌 문화 변동 한류와 그 영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맡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논문, 책,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 콘텐츠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조회는 기꺼이 도움을 줬고 때로는 내가 놓친 부분을 지적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글로벌 문화 변동 강의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이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모두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어요. 문화적 경계가 흐려지고 서구 중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 슬라이드를 넘기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과 K-팝 공연 사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문화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단순히 소비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와 의미의 체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우리는 문화의 흐름을 소비하거나 지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연결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고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조앤에게 강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엄마가 변화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조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조앤. 엄마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함께 보던 한국어 회화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책을 집어들고 조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 문장을 읽었습니다. 발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엄마. 조앤이 칭찬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된 날, 조앤의 방에서 들려온 낯선 음악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그 음악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을 더 이상 하나의 나라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의 감정을 움직이는 언어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새 책의 제목을 적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화의 새로운 물결 동서양 경계를 넘어서. 이제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니 세상은 더욱 넓고 다채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라는, 한때는
별 관심도 없던 작은 나라였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국경을 넘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나는 이제 그 힘을 존중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조앤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